자, 이번에는 저희가 에이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 한글로는 비동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거든요. 다트 언어에서의 이 에이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CPU 스레드의 가장 간단한 개념은 조금 알고 가야 돼요.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작동하는지인데, 우리가 CPU는 뭐냐면은 CPU를 나중에 살 때를 보시면 알겠지만 컴퓨터를 살 때 8코어 그리고 16스레드 이런 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스레드가 지금 제가 말하는 CPU 스레드예요. 이 스레드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하는 가장 작은 유닛이 스레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작은 유닛.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어느 한 스레드가 붙어가지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CPU의 작동 방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행을 누르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작업 1을 시작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의 함수예요. 1 더하기 1을 실행을 하는 함수. 그럼 1 더하기 1이라는 계산을 CPU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계산을 하면서 우리가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CPU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작업이 완료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함수인 2 더하기 2라는 작업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동안에는 또 CPU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조금 그냥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 익혔지만 저희가 깊이 생각은 하지 않았던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프로그래밍 기술로 한정해서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게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상황은 언제 있느냐? 저희가 서버 요청이라는 게 들어가는 순간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자, 왜 문제가 되냐? 자, 저희가 실행 버튼을 눌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작업 1을 시작하는데 바로 서버 요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서버에 요청을 해가지고 구글에서 주소 정보를 가져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서버 요청이라는 거는 아무리 빠르게 요청이 되더라도 아무리 인터넷이 빨라도 어쨌든 시간이 걸려요. 어쨌든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하는 컴퓨터에서 요청이 가야 되고 네트워크를 타고서 구글 서버까지 가야 되죠. 그리고 구글 서버에 갔다가 구글 서버에서 응답이 또 돌아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CPU 스레드에서는 어느 한 작업을 하면은 작업을 하나를 시작했을 때 작업 1이 끝날 때까지 이 CPU를 사용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사실상 이 네트워크 요청이라는 거는 CPU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그냥 기다리는 거니까. 서버에서 무언가 작업이 될 때까지. 그죠? 근데 이 서버 요청을 위해서 우리가 이 CPU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디폴트입니다, 원래. 특히나 옛날 오래된 언어들은 이 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이 디폴트 값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작업이 저희가 잘못하면은 그냥 막혀버려요, CPU가.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지도 않는 CPU를 그냥 막아버리고 실제 리소스를 낭비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서버 요청이 끝나면은 그때 이제 CPU가 풀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작업 2가 시작이 되는데 만약에 또 서버 요청이 있다. 그러면 또 이 시간 동안 또 시간을 버리는 겁니다. 그냥 CPU가 노는 거예요. 이때 동안 기다리면서. 뭐 CPU가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한테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에이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를 개발을 하게 돼요. 자, 에이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은 이렇게 생겼어요. 참고로 다트 언어는 기본적으로 에이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이라서 싱크로너스한 상태를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오히려 비교를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CPU 스레드가 마찬가지로 있죠. 저희가 실행을 누르면 여기서 그러면은 작업이 이렇게 실행이 될 거예요. 이 순간에. 그렇죠? 실행이 되면은 작업 1이 시작이 되면은 원래 여기 이 기간 동안 끝날 때까지 저희가 CPU를 쓸 수가 없어야 돼요. 근데 저희가 서버 요청을 날리는 순간 바로 그냥 CPU가 풀려버립니다. 자, 왜냐? CPU를 쓰지 않는 작업이니까. 자, 그래서 바로 작업 2가 시작할 수가 있어요. 작업 1을 완료하지도 않았는데요. 자, 그래서 작업 2가 시작을 하고 만약에 작업 2도 똑같이 서버 요청이다. 그러면은 얘도 서버 요청을 날리는 순간 바로 그냥 또 CPU가 풀려버려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쭉 그냥 저희가 CPU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이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이에요. 자, 그럼 서버 요청이 끝나면 어떻게 되냐? 서버 요청이 끝나면은 이 함수를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뭐 프로세싱하는 작업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거는 이제 CPU가 또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CPU를 또 차지해요. CPU가 사용이 가능할 때. 이 CPU가 그 작업을 하고서 또 다시 CPU를 풀어줍니다. 자, 그럼 작업 2도 뭔가 언젠가는 뭐 한 이 정도 순간쯤에 서버 요청이 끝나겠죠. 그럼 서버 요청이 끝나면은 CPU를 또 물어가지고 이 작업 2가 함수 2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CPU가 필요한 작업을 다 마친 다음에 또 CPU를 풀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에이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면은 이 CPU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효율적으로 쓰고 우리가 낭비하는 시간이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이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이 각각의 CPU 스레드를 사용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인 설계를 가져갈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현대 프로그래밍에서 너무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코드로도 한번 이거를 표현을 해볼 건데 그거는 바로 다음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으로 제가 예를 들고서 차트에 그려놨던 그 함수의 실행을 한번 제가 진행을 해볼게요. 자, 1 더하기 1은 2, 이거를 계산하는 게 있었고 2 더하기 2는 4, 이거 계산하는 게 있었죠. 자, 함수 하나 만들어 볼게요. add numbers 하고서 int number 1, int number 2. 그쵸? 그러면은 프린트 하고서 계산 중 하고서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지 넘버 1 더하기 넘버 2 계산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프린트 하고서 계산 완료. 그 다음에 넘버 1 더하기 넘버 2 이렇게 해주면은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add numbers 하고서 1 더하기 1 먼저 하고 그 다음에 add numbers 하고서 2 더하기 2 해줘야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실행을 했을 때 자, 계산 중 1 더하기 1 나오고 계산 완료 2 그리고 계산 중 2 더하기 2 그 다음에 계산 완료 4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백날 이거를 계속 실행을 해봤자 절대로 계산 중 1 더하기라고서 바로 계산 중 2 더하기가 나오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무조건 1 더하기를 계산 완료한 다음에 다음 함수를 시작을 해요. 만약에 이게 거꾸로 되는 경우를 찾으시면은 지금 프로그래밍 세계관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 꼭 말해주세요. 근데 절대로 진짜 뭐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세상에 버그가 생기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이게 순서가 바뀌는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에이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을 진행을 할 때 자,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코드를 다 지울게요. 자, 코드를 이렇게 지우고서 자, 뭘 해볼 거냐면은 일단은 future라는 개념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 future. 자, future는 미래라는 뜻이죠. 미래. 자, future를 저희가 실제로 사용을 해가지고 미래에 받아올 값을 저희가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future를 사용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타입들 다 future로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하냐면은 future라고 하고서 저희가 리스트 할 때처럼 제너릭을 이렇게 써가지고 만약에 스트링 값을 future 값으로 받고 싶으면은 미래의 스트링 값을 받고 싶으면은 뭐 name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future.value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스트링 값을 넣어주면 돼요. 코드 팩토리 이렇게.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 값은 그냥 스트링 값이 아니고 미래에 받아올 스트링 값이에요. 자, asynch로 저희가 받아올 수 있는 스트링 값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 그냥 얘기만 이렇게 들어두세요. 넘버라고 한 다음에 자, future.value 하고서 뭐 1 이렇게도 저희가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 만약에 저희가 스트링 넣으면 당연히 에러가 나요. 저희가 스트링 아니고 인트를 넣겠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1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뭐 불리한 이런 것도 당연히 됩니다. 뭐 is true 한 다음에 미래에서 저희가 true 값을 받아올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런 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저희가 배워놔야 되는데 뭐냐면은 자, 일단은 이 future 키워드를 쓰면 저희가 asynch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주는 기능 중 하나가 future.delayed라는 건데 자, future.delayed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두 개의 파라미터. 의 파라미터. 자, delayed는 지연되다 라는 뜻이죠. 무언가가 지연이 되는 거예요. 자, 지연이 되기 때문에 뭐가 지연이 되냐면은 자, 1번 파라미터에 저희가 지연할 기간 얼마나 지연할 건지 저희가 duration이라는 클래스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2번 파라미터는 지연 시간이 지난 후 실행할 함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파라미터에는 저희가 이 duration이라는 클래스로 이렇게 괄호하면 저희가 seconds라는 파라미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초를 넣을 수 있어요. 저희가 원하는 대기할 수 있는 기간만큼. 뭐 2초라고 해볼게요. 2초 기다리도록. 자, 그 다음에 컴마하고서 자, 두 번째는 함수라 그랬죠. 이렇게 함수를 집어넣어 볼게요. 이 함수를 집어넣으면은 지금은 그냥 프린트하고서 딜레이 끝이라고 이렇게만 제가 출력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프린트하고서 함수 시작이라고 제가 이렇게 위에다가 시작을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실행을 했을 때 자, 함수 시작이 먼저 뜨죠. 그 다음에 저희가 2초 정도 기다리면은 딜레이 끝이라고 이렇게 뜨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뭘 증명을 하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future.delayed는 첫 번째 파라미터의 기간만큼 기다렸다가 두 번째 파라미터의 함수를 실행을 한다라는 걸 제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걸 제가 사용을 해볼 건데 저희가 방금 전에 만든 add numbers라는 함수를 다시 만들어 볼 거예요. 거기다 하고서 add numbers 그 다음에 int number 1, int number 2 자,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저희가 프린트를 할 건데 뭘 프린트 할 거냐? 자, 똑같이 계산 시작 하고서 number 1 여기 number 2 그쵸? 그 다음에
future.delayed를 넣을 거예요. 자, 기다렸다가 여기서 저희가 서버 시뮬레이션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2초 동안 지금 이 1 더하기 1을 제가 이 현재 컴퓨터에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서버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1 더하기 1 계산해줘 요청하는 상황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duration 하고서 예를 들어서 2초 정도 걸린다. 서버 갔다 오는데 그리고서 서버 갔다 오고 나면은 저희가 서버에서 응답한 값으로 계산 완료 하고서 넘버 1 더하기 넘버 2는 넘버 1 더하기 1 더하기 2 이렇게 한번 제가 프린트를 하게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건 뭐냐면은 프린트하고서 함수 완료라고 이렇게 제가 밑에다가 future.delayed 밑에다가 나오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실행하기 전에 한번 예측을 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 코드를 지우고서 add numbers 하고서 1 하면은 뭐라고 프린트가 나올 것 같으세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눌러보세요. 자, 눌러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 계산 시작 1 플러스 1하고서 함수 완료가 먼저 떴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실행이 되고서 바로 그냥 여기로 건너뛰어 버린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퓨처를 쓰면은 에이싱크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거를 증명하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 future.delayed를 써가지고 duration을 2초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에이싱크 프로그래밍이 아니었다면은 그러면은 CPU는 제가 이론에서 설명드린 대로 가만히 그냥 앉아가지고 2초를 기다립니다. 그렇죠? 자, 그럼 리소스 낭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 다트 언어에서 지금 저희가 퓨처와 관련된 이 퓨처 키워드를 써가지고 코딩을 하면은 이거를 그냥 이 자체를 에이싱크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2초 동안 기다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순간 CPU는 그냥 2초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바로 그냥 계산 시작한 다음에 2초 기다릴게 라고 얘기만 해놓고서 다른 코드를 실행을 합니다. 다른 코드를 실행하고서 이 2초가 지나고 나면은 다시 돌아와서 이 함수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제가 차트로 보여드렸던 거랑 똑같죠? 자, 그러면은 이걸로 저희가 또 뭐 할 수 있냐면은 이제 좀 재밌어지는데 여기다가 add numbers 하고서 2랑 2를 또 해볼게요. 자, 두 개를 한번 실행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실행했을 때 자, 계산 시작 1 더하기 1 함수 완료 계산 시작 2 더하기 함수 완료 하고서 자, 계산 완료 1 더하기 1은 2 계산 완료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나왔죠. 자, 어떤가요? 이제 조금 멘붕이 조금 오나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은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함수를 하나 실행할 때랑 두 개 실행할 때랑 어떻게 보면은 그냥 똑같은 겁니다. 자, 계산 시작이라고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하게 했죠. 근데 2초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초를 기다리겠다고 이렇게 약속만 하고서 자, 다음 함수 그냥 바로 실행을 한 겁니다. 프린트 함수 이렇게 실행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함수 완료가 됐어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근데 2초가 아직 안 지났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컴퓨터는 굉장히 빠르게 이 과정을 지나가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럼 다음 코드는 뭐냐? 자, 그러면은 add numbers 하고서 2 더하기 2. 자, 이것도 그냥 해버리자. 2초 아직 안 지났으니까. 자, 그러면은 또 add numbers 시작하면은 계산 시작 이것도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 시작 2 더하기 2 나왔죠? 근데 또 2초 기다리래요. 그쵸? 자, 그럼 또 우리가 또 CPU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2초 기다릴게 라고 약속만 하고서 다음 코드로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함수 완료가 또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가만히 있다가 왜냐면은 다음에 우리가 또 실행할 코드는 없으니까 만약에 이 밑에다 제가 또 코드를 썼으면은 그럼 그 코드들도 실행이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것도 안 썼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다가 CPU가 계산 완료 하고서 1 더하기 1은 2 계산 완료 하고서 2 더하기 2는 4 2초를 각각 기다렸다가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CPU가 전혀 일을 하지 않는 순간에 CPU가 기다리지 않고 다른 작업을 할 수 있게 코드를 짰어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await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await. 자, 이 await는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멘붕이 올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집중해서 몇 번 돌려서 보시면은 그럼 제 생각에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 await 키워드는 뭐냐면은 자, 저희가 지금 이 코드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계산 시작 1 더하기 1 함수 완료 그리고 계산 시작 2 더하기 함수 완료 하고서 계산 완료가 나중에 뜨죠. 저희가 2초 뒤에 실행을 하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에서 이 계산 완료도 저희가 똑같이 어떤 계산 완료인지 한번 이렇게 보이게 해볼게요. 하고서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다시 실행을 하면은 자, 계산 완료가 계산 시작 바로 다음에 이렇게 붙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아무리 이렇게 2초를 기다린다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CPU를 우리가 리소스적으로 효율적으로 쓴다고 해도 그거 다 좋은데, 그래도 사람이 보기에는 코드가 순서대로 실행이 돼야지 보기가 편하잖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값을 서버에서 진짜로 값을 가져와 가지고 무언가 그 다음에 코드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면은, 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순서대로 코드를 실행할 수가 없으니까 로직이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만들었냐면은 await라는 키워드를 그래서 만들었어요. await. 자, 이 await라는 키워드는 이 함수에서 저희가 쓸 때 이 함수에다가 이 파라미터와 이 body 이 사이에 이 괄호 2개 사이에다가 async라고 저희가 무조건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await 키워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안 넣으면은 저희는 await 키워드를 쓸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씁니다. 자, async라고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 future와 관련된 함수 있죠. 그러니까 그 asynch로 실행이 되는 함수들. 자, 그런 함수들은 무조건 여기 마우스 올려놓으면은 볼 수 있다시피 다큐멘테이션에 이렇게 future를 리턴을 해주는데, 자, 이런 함수들은 다 async 함수들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함수 앞에다가 저희가 await라는 키워드를 이렇게 강제로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넣으면은 일단은 2 더하기 2는 저희가 지울게요. 자, 지우고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은 계산 시작 1 더하기라고서 일단 코드가 기다리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지금 2초 동안 기다린 거예요, 코드가. 자, 그 다음에 계산 완료 1 더하기 1. 이건 여기죠. 2초 뒤에 실행한 거죠. 그 다음에 함수 완료가 이렇게 뜨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저희가 async 함수를 실행을 해도 코드 실행을 실제로 논리적으로 순서대로 실행이 되도록 저희가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await 키워드를 써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await를 해버리면 그럼 실제로 CPU가 또 이 2초 동안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의구심인데, 자,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증명을 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서 add numbers 바로 밑에다가 add numbers 하고서 2 더하기 2를 한번 해볼게요. 2 더하기 2 이렇게. 자, 그러면은 run을 또 눌렀을 때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은 되게 재밌는데, 네, 계산 시작 1 더하기 1, 계산 시작 2 더하기가 바로 동시에 떠버립니다. 자, 왜 그러냐?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자, 이 await 키워드를 써도 저희가 CPU를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2초라는 시간 동안 기다리는 동안.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add numbers라는 함수가 1 더하기를 먼저 하라고 했으니까, 자, 계산 시작 1 더하기를 먼저 떠요, 이렇게. 그죠? 자, 근데 future 이렇게 async 함수가 하나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저희가 thread가 빠지고 이렇게 바로 함수 완료로 가야 되는데 await를 또 하라고 그랬어요. await는 이 다음 코드를 현재 코드가 끝나기 전에, 이 async 코드가 끝나기 전에 실행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await 하면서 2초 동안 기다릴게 오케이 라고 합니다, CPU가. 자, 그런데 그러면서 다른 작업도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 바로 이 다음 코드 2 더하기 2를 이제 실행하는 이 함수가 눈에 띄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실행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바로 이 함수 안에 들어가 가지고 계산 시작 2 더하기 2라고 출력을 하겠죠. 그래서 바로 계산 시작 2 더하기 2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계산 시작 1 더하기 1, 계산 시작 2 더하기를 하고서 2초를 기다리고 나니까 저희가 첫 번째로 실행했던 함수 add numbers 1 더하기 1, 이 함수의 2초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계산 완료가 프린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이 await 다음에 실행하기로 한 이 코드, 그 다음 코드들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시작, 계산 완료, 함수 완료, 이렇게 1 더하기 1이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add numbers 2 더하기 2 한 것도 계산 시작 2 더하기, 그리고서 계산 완료 2 더하기 1은 4, 함수 완료 2 더하기 2, 이렇게 순서대로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코드를 설명을 하면서 어떤 거를 증명을 했냐, 자,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await를 사용을 해가지고 async 코드를 기다릴 수가 있다. 자, 논리적으로 기다릴 수가 있다. 자, 근데 그 기다리는 순간 동안 우리 CPU가 놀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작업을 또 할 수가 있다 라는 거를 제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add numbers랑 add numbers 2가 순서대로 실행이 됐지만 이 await를 기다리지 않고서 실행이 됐어요. 다만 이 안에서의 코드는 저희가 await를 기다리고서 다음 코드가 실행이 됐습니다. 그쵸?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사실상 끝이기 때문에 이거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이 부분을 한 번 더 돌려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욕심이 생기냐? 자, 이 add numbers 함수를 실행하는 것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순서대로 실행을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동시에 실행이 되는 게 원하는 기능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사람들이 봤을 때
기다렸다가 실행을 하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겠죠. 자,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하죠, 그냥. 자, 이 메인도 우리가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메인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async 이렇게 붙여주고, 그리고 저희가 await를 해주면 돼요. 이 앞에다가. 자, await를 해주면 되는데, 자, 지금 왜 빨간색 줄이 이렇게 나냐? 왜 에러가 나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wait는 future를 리턴해주는 함수만 저희가 await를 할 수가 있다. 저희가 void를 리턴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await를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이 void를 future로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future에다 감싸면 된다, 이렇게. 자, future 하고서 그냥 void를 감싸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future는 future인데 우리가 아무런 값도 리턴해주지 않는 future다 라는 의미를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면은 계산 시작 1 더하기 1 기다리죠. 계산 완료 1 더하기라고서 함수 완료, 그 다음에 또 계산 시작이 우리가 첫 번째 이 함수 실행한 거, 이 add numbers 1 더하기 1이 모두 끝나고 난 다음에 add numbers 2 더하기 2가 시작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future를 await 하는 거는 모든 함수에서 다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저희가 지금 이 add numbers 두 개를 실행하는 거 외에 다른 함수가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이 중간에 저희가 await를 하는 동안에 어떤 다른 함수를 실행할 기회가 온다면은, 코드가 써져 있다면은, 그러면 그 함수를 실행을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CPU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자, 이 개념은 항상 이해를 하고서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뭘 배워볼 거냐면은, 자, future void 말고 저희가 실제 값을 리턴을 해주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위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미래에 받을 값들 그냥 이렇게 제너릭에다 넣어버리면은 저희가 원하는 타입들을 다 미래에 받을 수가 있다. asynch로 받을 수가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저희가 이 더한 값을 그냥 리턴을 받고 싶다, 이 함수에서. 그리고 이 외부에서 또 이 리턴 받은 값으로 전체 값을 다 더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result 이렇게 받고 final result 2, 그리고 프린트 하고서 result 1은 result 1, 그리고 프린트 하고서 result 2는 result 2, 그리고 프린트 하고서 result 1 더하기 result 2는 result 1 더하기 result 2. 자, 이거를 하고 싶다 만약에. 자, 그러면 저희가 값을 이렇게 리턴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int 값을 리턴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int라고 이렇게 작성을 할게요. 그죠? 이렇게 int를 작성하는 순간 add numbers에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자, 이거 1로 바꿔줄게요. 이 위에. 네, 이렇게 1로 바꿔줄게요. 자, add numbers에 왜 에러가 나냐? future int를 리턴을 해주겠다 그랬는데 아무 값도 리턴을 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future int라고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쫄 필요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저희가 그냥 int 값을 리턴을 해주면 돼요. 어떻게 리턴하냐?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에서 하던 대로 그냥 리턴하고서 저희가 리턴하고 싶은 값 넘버 1 더하기 넘버 2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 값을 future에 감싸가지고 함수가 리턴을 해줘요. 굉장히 똑똑한 언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희가 실제로 await를 했을 때 await를 만약에 안 하면은 안 돼요. await를 만약에 안 하면은 저희가 값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await를 다 하면은 그러면 저희가 실행했을 때 계산 시작 1 더하기 1 계산 완료 나오고 계산 시작도 되고, 저희가 실제로 result 1은 2라는 값을 받았고 result 2는 4라는 값을 받았어요. 그리고 result 1 더하기 result 2를 해가지고 6이라는 값을 만든 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future를 사용을 해가지고 미래 asynchronous 프로그래밍을 통한 리턴 값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여기서 저희가 기존 함수 프로그래밍을 하던 것과 다른 부분은 리턴 타입에다가 우리가 future를 넣어줬다는 거, 그거 한 가지밖에 없죠, 사실상.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할 수가 있다. 네, 이번에는 스트림이라는 개념을 한번 알아볼 건데, 스트림도 우리가 async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는 기술 중 하나예요. 굉장히 조금 어려워요. 특히나 future가 어려우셨으면은 진짜 이번에 기대해도 좋습니다. 진짜 어려운데 일단은 특히나 플러터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언어에서도 future에서 스트림으로 많이 넘어가는 움직임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자, 그래서 개념을 잘 익혀두는 게 굉장히 좋은데, 일단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future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future의 예시를 보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실행을 하죠, 여기서. 그쵸?
자, 실행을 하면은 저희가 await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값을 기다릴 수 있어요. 그쵸? 기다렸다가 이렇게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반환값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간단하죠? 자, 이 future의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가 한 함수에서 하나의 값만 저희가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모든 함수들이 다 동일해요. 그쵸? 우리가 어떻게든 뭐 여러 개의 값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뭐 리스트를 쓴다던가 뭐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 순간에 여러 번 우리가 값을 받아내는 거는 함수를 여러 번 실행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쵸? 자, 이게 단점인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쵸? 근데 이거를 단점이라고 생각하고서 또 미친 발명을 해낸 개발자들이 있어요. 자, 뭘 만들었냐면은 자, 그게 바로 스트림이라는 겁니다. 자, 스트림이 바로 그 문제의 해결점인데 자, 실행을 하면은 저희가 여전히 이렇게 완료가 될 때까지 자, 이 완료 순간은 퓨처 같은 경우에는 함수가 끝날 때가 완료 순간인데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닫아주는 순간이 완료 순간이에요. 자, 우리가 스트림을 직역하면 개울로 볼 수가 있겠죠. 개울. 자, 개울에서 물이 흐르죠. 자, 그런 것처럼 이 스트림에서는 데이터가 흐릅니다. 계속 흘러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yield라는 키워드를 사용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값을 반환을 받을 수 있어요. 무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언제까지? 저희가 완료, 그러니까 이 스트림을 닫을 때까지 직접 저희가 닫아야 돼요. 닫을 때까지 저희가 계속 원한다면은 무한하게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눈에 띄는 장점은 저희가 값을 어느 한순간에 한 번만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값을 받아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당연히 있겠죠. 이 스트림은. 자, 그런데 그만큼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네, 확실히 조금 복잡해요. 이걸 제가 근데 최대한 간단하게 제 능력 안에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스트림 코딩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스트림 코딩을 진행을 해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은 저희가 이 스트림을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를 불러와야 돼요. 저희가 스트림은 다트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다트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패키지를 불러옴으로써 저희가 스트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웃긴 얘기긴 하죠. 근데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불러오기 위해서 import라고 하고서 그쵸? import가 불러온다는 뜻이죠. 이렇게 다운표를 해주고 그리고 dot async라고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럼 저희가 dot async 패키지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자, 이 dot async 패키지를 저희가 불러오면은 저희가 스트림 컨트롤러라는 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선언을 한번 해볼게요. 파이널 하고서 컨트롤러 한 다음에 스트림 컨트롤러라고 할 거예요. 자, 이 스트림 컨트롤러는 당연히 저희가 이 dot async 패키지에서 불러올 수가 있게 되는 클래스예요. 자, 이 컨트롤러를 불러오게 되면은 저희가 스트림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final stream은 컨트롤러 점하고서 스트림 하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스트림을 저희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스트림을 가져오면 끝이 아닌 게 이 스트림에서 무언가 값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어떤 함수를 당연히 실행을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냥 스트림을 이렇게 선언만 해놓으면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스트림 리스너 1이라고 한 다음에 스트림하고서 점하면은 저희가 listen이라는 함수를 쓸 수 있어요. listen. 그러면 이 listen이라는 함수 안에는 저희가 하나의 파라미터 함수를 받게 되는데 이 들어가는 이 함수의 첫 번째 파라미터에도 저희가 값을 하나 받아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는 바로 좀 알 수 있는데 그죠? 이 함수가 첫 번째 파라미터에 들어가는 이 함수가 리스닝을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듣고 있는 거죠. 값을 듣고 있을 때 값이 들어오면은 이 함수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함수의 첫 번째 파라미터에 저희가 들어온 값을 받아올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한번 프린트하고서 listener 1 한 다음에 값이 뭐인지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컨트롤러에다가 이제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컨트롤러 하고서 .sync .add 한 다음에 저희가 넣고 싶은 값 예를 들어서 1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실행을 했을 때 자, listener 1에서 1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온 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저희가 listening을 이렇게 하면서 add라는 함수를 통해서 listener한테 저희가 값을 전달해 주는 거를 성공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스트림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값을 저희가 돌려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add를 여러 개를 막 해도 됩니다. 3, 4, 5 이렇게. 자, 그러면은 실행을 했을 때 리스너는 이 값들을 다 이렇게 받아낼 거예요. 다 리스닝을 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스트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쓸 거고,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스트림을 여러 번 리스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은 이 리스너를 하나만 선언을 했죠. 그죠? 근데 저희가 원한다면은 여러 개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림 리스너 2 한 다음에 stream.listen 하고서 여기에다 값을 저희가 또 받을 수 있어요. 똑같이. 그쵸? 자, 리소스가 허용하는 한 저희가 계속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listener2라는 거를 이렇게 명시를 해주고서 리스닝을 두 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저희가 이걸 그냥 바로 실행을 하면 안 되고 저희가 controller.stream 해가지고 스트림을 가져오면은 기본적으로 한 번만 리스닝을 할 수 있는 리소스가 생기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여러 번 계속 리스닝을 하고 싶으면은 점하고서 as broadcast stream 이라는 거를 저희가 붙여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함수를 하나 붙여주면서 as broadcast stream 이라는 함수를 붙여주고서 우리가 스트림을 브로드캐스트 스트림으로 바꾸기만 하면은 저희가 간단하게 여러 번 리스닝을 할 수 있는 스트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하면은 리스너 1에서 1 받고 리스너 2에서 1 받고 1에서 2 받고 2에서 2 받고 1에서 3 받고 2에서 3 받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값을 리스닝을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브로드캐스트 스트림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즉석에서 이 스트림 값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또 알아볼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약간 펑셔널 프로그래밍 같은 기능을 하는 건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희가 펑셔널 프로그래밍 하면서 배웠던 모든 함수들을 거의 대부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트림 리스너 1번에서는 짝수만 프린트를 하고 스트림 리스너 2번에서는 홀수만 프린트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where 함수 배웠죠. where 이렇게 한 다음에 값을 받아서 만약에 값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은 그러면 당연히 짝수겠죠. 그쵸? 자, 이 where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붙여넣고 나머지가 1이면은 그러면 당연히 홀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거 실행했을 때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 원래는 리스너 1과 2가 모든 값을 다 프린트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리스너 1에서 짝수만 이렇게 나오고 2랑 4 그리고 리스너 2에서는 홀수만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펑셔널 프로그래밍처럼 바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순간에 변형을 주거나 데이터를 다룰 수가 있다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런 기능들이.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은 함수로 스트림을 저희가 제공해주는 방법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이제 진짜로 스트림을 제대로 써보게 되는데 일단은 함수를 하나 선언을 해볼게요. 뭘 선언할 거냐면은 calculate 라는 함수를 제가 한번 선언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숫자를 받을 거예요. int number 이렇게. 자, 그래서 뭐 할 거냐면은 자, 루핑을 할 건데 int i는 0, i는 5보다 작고 i++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저희가 이 루핑을 하면서 저희가 이 calculate에 넣어준 이 첫 번째 이 파라미터와 곱하기를 해가지고 계산된 값을 루핑할 때마다 돌려줄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만약에 퓨처를 돌려주는 함수라면은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return하고서 i 곱하기 number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저희는 return을 하는 순간 이 함수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맨 처음 룹, 그러니까 i가 0일 때의 값만 저희가 돌려줄 수 있어요. 그쵸? 이거는 그냥 이 함수 자체의 한계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스트림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은 이거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사용을 하냐? 자, 일단은 만약에 퓨처라고 저희가 가정을 해볼게요. 퓨처라고 하고서 int 값을 돌려준다 하고서 async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함수를 작성을 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스트림을 돌려주고 싶으면은 이 퓨처를 그냥 스트림으로 바꾸고 그리고 async를 async 별로 바꾸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return 값을 저희가 뭘로 바꾸냐면은 yield로 바꾸면 돼요. yield. 그러면은 저희가 어떤 값이 생길 때마다, 그러니까 yield가 실행이 될 때마다 이 calculate 함수를 리스닝하고 있는 리스너에다가 저희가 값을 뿌려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리스닝을 해볼게요. 자, calculate 하고서 자, int 값을 그냥 1을 넣어주겠습니다. 1을 매번 곱해볼게요. 하고서 점하고서 listen 하면은 여기에 저희가 값을 받을 수가 있죠. 그죠?
하고서 첫 번째 파라미터에 값 넣어주고 그래서 프린트 한 다음에 calculate 1 한 경우에는 값이 뭐가 나오는지 이렇게 프린트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행했을 때 자, 볼 수 있다시피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잘 실행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쵸? 0부터 4까지 잘 프린트가 됐죠. 자, 왜냐? 우리가 값을 1을 넣었기 때문에 0부터 4까지 i가 올라가는 동안 저희가 1을 계속 숫자에다 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calculate에다가 2를 넣게 되면은 실행했을 때 이렇게 0, 2, 4, 6, 8이라는 정확히 계산이 된 값이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여기까지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저희가 또 뭐 할 거냐면은 async 함수를 일반적인 퓨처 관련된 async 함수를 저희가 async 별로 된 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자, 쉽습니다. 이거는 뭐 배울 것도 없는데 그냥 await를 하시면 돼요. await 하고서 future.delayed 하고 duration 예를 들어서 second 한 다음에 1. 그러면 1초를 기다리는 거겠죠. 그죠? 자, 이거는 저희가 그냥 async만 써도 저희가 똑같은 작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자, 이거를 그냥 기다린다고 이렇게 await를 해버리면은 async 별이어도 그냥 async를 쓰는 것처럼 await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실행을 하면은 자, 1초마다 이렇게 숫자가 계산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스트림 속에서 저희가 await를 하면은 이 또한 async로 진행이 된다는 거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 calculate 함수를 두 개를 넣어 볼게요. 이렇게 4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실행을 했을 때 자, 지금 헷갈리네요. 지금 이 숫자를 안 바꿔가지고 여기도 4로 바꾸고서 실행할게요. 자, 그럼 실행했을 때 자, 1번 calculate 1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calculate 1이랑 calculate 4가 동시에 실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것도 1이 아니고 2네요. 그죠? 여기도 2로 바꾸고 네, 실행을 해도 여전히 똑같이 calculate 2랑 calculate 4가 동시에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뜻은 뭐냐? 우리가 이 await를 했을 때 스레드가 막힌 게 아니다. asynchronous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하고 있다.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다. 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헷갈릴 수도 있어요. 뭐 지금까지 탄탄하게 지식을 쌓아오셨으면은 이번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조금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할 거냐? 자, 지금까지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니까 패턴을 어느 정도 파악하신 분들은 의문이 하나 생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동시에 실행이 되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우리가 이 calculate 2가 먼저 다 끝난 다음에 calculate 4를 실행하고 싶으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퓨처로 치면 저희가 이 스트림을 await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려면 저희가 스트림을 하나 더 선언할게요. 스트림 하고서 int 한 다음에 play all stream 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뭐 할 거냐면은 아무것도 파라미터는 넣지 말고 async 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자, yield 별을 할 겁니다. yield 별을 한 다음에 calculate 하고서 값을 저는 1을 넣어줄게요. 첫 번째 함수에는 1을 넣어주고 그리고 또 yield 별을 한 다음에 calculate 하고서 이번에는 1000을 넣어주겠습니다. 1000. 자, 상반되게 굉장히 상반되도록 이렇게 값을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 yield는 저희가 값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가져올 때 사용이 됐지만 yield 별을 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이 뒤에 따라오는 이 스트림의 모든 값을 다 가져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값이 다 리턴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퓨처의 await와 비슷한 기능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함수의 스트림이 모두 끝나고 나야지만 이 두 번째 함수의 스트림이 시작이 될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 play all 스트림도 스트림이니까 점하고서 listen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이 함수에다가 저희가 값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값을 그냥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프린트를 해보면은 자, 실행을 했을 때 자, play all stream 깜빡하고서 제가 실행을 안 했네요. 꼭 이렇게 함수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리턴 값이 나오기 때문에.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하면 볼 수 있다시피 0, 1, 2, 3, 4가 먼저 나오고 0, 1000, 2000, 3000, 4000이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죠? 원래는 저희가 이 yield 별을 쓰지 않으면은 0, 0 나오고 1, 1000 나오고 2, 2000 나오고 3, 3000 나오고 4, 4000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죠. 근데 저희가 yield 별을 썼더니 모든
값들이 다 나올 때까지 스트림을 기다리고 다음 작업을 실행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스트림에서도 await와 비슷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트림 여기까지 하면 끝입니다. 네, 보통은 저희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Dart Async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패키지로 저희가 스트림을 쓸 일은 크게 없기는 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훨씬 더 잘 꾸며진 라이브러리들을 오픈소스들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 로우 상태의 이 패키지를 사용하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저희가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만 저희가 다른 오픈소스 패키지들을 쓰더라도 훨씬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림도 혹시 이해가 안 되셨다면은 여러 번 돌려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자, 이제는 다트 언어를 다 뗐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굉장히 오랫동안 잘 공부를 하셨으니까 플러터로 바로 넘어가도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하시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영상 다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